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중형 선고로 사실상 지금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이재명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남은 유일한 방법이 재판 지연 전략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재판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겠다고 좀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아마 날벼락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재판 지연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했죠. 그러면서 일선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거듭 당부해왔습니다. 의례적인 당부에 그치지 않고 재판이 지연되면 법원장이 직접 재판도 하고, 또 뚜렷한 이유 없이 재판이 계속 지연될 경우 2달마다 사유서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2025년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시행되면서 재판 지연의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지목되어 왔죠. 법원장 후보 추천제, 이 후보 추천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18일 오늘 밝혔습니다.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마다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서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선출해서 추천을 하면 대법원장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법관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면 법관들한테 일단 미움을 사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인기 투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재판 지연 해소 독려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선출된 법원장은 자신을 뽑아준 후배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죠. 또 앞으로 법원장 후보들은 앞으로 다음 순서가 되는 법원장 후보들은 또 역시 후배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또한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법원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끼친 폐해들이 이제 하나씩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법원별 투표를 없애고 판사, 법원, 공무원 등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전체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식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누구든 추천만 받으면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능력과 자질 등을 검토해서 법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다시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인사 범위를 넓힘으로써 고등법원장들에게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에게도 업무 의욕을 북돋워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역시 고등법원에도 신속한 재판이 독려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들은 재판 지연이 유일한 탈출구인 이재명에게는 청천벽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요. 활로 찾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출구가 재판을 다음 대선까지 지연시키는 것인데, 이조차도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그 쉽지 않은 과제인데다가 다시 거기에다가 오늘 대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발표가 있어서 이재명은 더욱더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아직 남은 대선이 실시되는 2027년 3월까지는 2년하고도 4개월이 남았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때까지로 시한을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2년 가까이 이재명이 더 버텨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법은 항소심과 상고심 기간을 3개월씩으로 하라, 이렇게 이제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켜진다면 내년 5월이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만 이재명의 재판 지연 공작으로 재판 지연 공작 등을 감안할 때 기한 내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얼마나 변칙적인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질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이내에는 재판이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지금 대체적입니다. 이재명이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적지는 않지만 또 막상 시행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변호인을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교체할 경우 사건 파악을 위해서 일정 기간 여유를 주게 됩니다. 일반 피고인들의 경우는 사실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도 하지 않고 또 설령 지연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길어지면 변호사 비용이 너무 엄청나게 추가되기 때문에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무려 4건의 재판에 변호인만 하더라도 10수명이 되는데,
변호사 비용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은 재판 중간중간에 또 변호인들을 교체하면서 시간을 버는 그런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때그때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선택할 방법은 재판 기일 변경입니다. 이재명이 특히 위정교사 혐의와 대장동 재판 등에서 많이 써먹었던 방법인데 반복적인 불출석 그리고 이상한 구실을 붙여서 재판을 미루는 그런 것입니다. 이재명이 가장 오래 지연시켰던 수단은 단식이었죠. 일반 피고인들의 경우 재판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게 반복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이 역시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일반 국민들과 이재명도 동등한 대우 아래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재판부 요구와 재판부 재배당 요구와 기피 신청이 있죠.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을 때 구실을 붙여서 우선 재배당을 요구하고 이재명은 지난번에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때 그때도 지옥사자로 불리던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쪽으로 배당이 되니까 재배당을 신청했죠. 재배당을 신청했는데 신진우 판사가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일단 그렇게 재배당을 요구하고 재배당 요구가 먹혀들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할 것입니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판사가 각하해버리면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는데 만약에 판사가 상급법원의 심판을 받아보겠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까지 3심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한 2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고의적인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을 열어서라도 빨리 기피 신청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이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법률의견서를 곧바로 대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63선거법 633조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우선하여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더기 정인 신청이죠. 무더기 정인 신청을 통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인데 이재명은 지금 성남FC 사건의 경우 근 500명의 정인을 정인해 둔 상태입니다. 또 이번 선거법 위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심이 26개월간 진행되면서 수십 명의 정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오래 시간을 끌었는데요. 그래서 1심에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부를 정인이 없을 것이다. 1심에서 모든 정인을 딸딸 끌고서 정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정인 신청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추가 정인을 부를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도 아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2심 재판장도 대법원의 선거법에 대한 강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측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안을 들어주기는 힘들 것입니다. 특히 오늘 또 대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사실상 폐지키로 하면서 신속한 재판에 무게를 실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이재명의 뜻대로 재판이 그렇게 마냥 지연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이제 판사 탄핵입니다. 이재명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카드죠. 자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탄핵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 토픽감입니다. 그 정도의 무리한 방법이지만 이재명의 민주당 정도의 뻔뻔스러움이라면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일각에서 그리고 개딸들은 이재명의 대북 송금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진작부터 주장을 해왔죠. 그렇지만 판사 탄핵은 검사 탄핵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자신을 재판하는 판사를 탄핵시킬 경우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역풍이 불어닥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은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을 한꺼번에 받고 있죠. 그래서 섣불리 판사를 탄핵할 경우 다른 사건 재판부에서 더 엄중한 처벌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후의 수단에는 판사 탄핵을 결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 이때는 탄핵 당하기 전에 판사를 교체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이어가도록 하면 되겠죠.
또 지난번처럼 먹는 단식을 감행하는 방법을 이번에 또 동원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하는 이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선거법 위반 재판에 국한된 그런 재판 지연 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25일 1심이 선고되는 위정교사 혐의 역시 선거법 위반 재판과 같은 시점에 항소심이 진행될 것이고, 대북 불법 송금 1심 재판 또한 그때쯤이면 함께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재판에서 판사를 탄핵시킨다든지 또 터무니없는 재판 지연 작전을 동원할 경우 다른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주진우 법률지원단장을 중심으로 재판 지연 방지 TF를 구성해서 이재명의 재판을 실시간으로 스크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이 보통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 대우를 받고 평등한 재판과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재판 지연 술책이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이런 모든 술책을 동원해서 아무리 시간을 끈다고 하더라도 내년 말 이후까지 끌고 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미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됐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방침이 확고한 만큼 담당 판사들 역시 적절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보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죠. 25일 재판에서 끝장내는 것입니다.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면 게임이 끝납니다. 설령 법정 구속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면 이재명의 장악력은 급속도로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